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간기가 승하고, 슬프면 폐기가 승하고, 두려우면 비기가 승하고, 점쌤 같은데? 공하면 신기가 승하고, 근심하면 심기가 승한다. 이렇게 5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생길 때, 이 말이 감정이 화가 났을 때, 간이라는 기운이 변동이 생긴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기운이 확 거슬러 오르는 거예요. 무서우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고. 자, 감정으로 인해서 5장의 기운의 흐름이 변합니다. 장부의 흐름이 변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운의 변화가 발생하면 감정이 쉽게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기운이 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기운을 흔듭니다.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감정이 없어도 기운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외감, 내상, 식체, 과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운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이 왔는데, 화내는 건 아니고 흥분되는 어떤 몸에 병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운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쳇바퀴 돌듯이 감정과 기억과 개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의 변화가 발생하면 감정이 쉽게 발생하는 병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이 말은 계속 이 기운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면 꼭 화는 안 해도 계속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흥분하는. 우울증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되는. 불안장애는 뭔지 모르지만 자꾸 움츠려드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감정이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죠.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 돌아가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 우울하느냐? 내 몸에서 그 기운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감정이라는 게 거기에 딱 매칭이 됩니다. 자, 어떤 감정이 지속된다는 그 말은 우리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왔어요. 우울증을 다스려야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몸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운이 자꾸 이렇게 되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자꾸 처지네.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운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의서에 보면 노죽기상, 희즉기환, 비즉기소, 공즉기하, 경즉기란, 사즉기결이라고 해놓은 게 기운의 모양입니다. 기운이 자꾸 흥분되고, 기운이 늘어지고, 기운이 자꾸 사그라들고, 기운이 아래로 처지고, 기운이 혼란스럽고, 기운이 맺혀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기운 흐름의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밸런스.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도 우울증이 좀 있어 봤어요. 심각해서 우울증 약을 안 먹었죠. 제 스스로도 몸을 치료하고 한 거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법은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 수준에. 이게 어떤 기운 흐름에 변화가 안 생기도록 기혈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즉, 다빈이가 아까 이제 조금 자꾸 울적하다고 했죠.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계속 지속된다. 물론 사건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빈이 보고 니 피곤하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 일단 표현을 저는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된 거예요. 만약에 물이 꽉 차가지고 위에 조금 흔들려서 버려질 수는 있지만 물이 한참을 비면 그게 조금만 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보고 무조건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환자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치료 접근의 방식이 감정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배 안 먹으면 먹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화제를 쓰든 뭘 쓰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잠 안 자면 흥분을 진정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똥 못 싸면 뭐 대왕 좀 써도 돼요. 그거 제 몸에 해봤는데 괜찮아요. 뭐 발끝이 조금 시리지는 정도밖에 더 없더라고. 괜찮아요.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잡아가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여기에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도해보고 실패했는데 물론 있겠죠. 제가 아직 못 찾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에게 저는 쉬라고 합니다. 니 피곤하다. 피곤해서 그렇다. 일단은 기혈을 채워야 돼요. 잠을 자든 먹든 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변화에 흔들림과 변화에 내 몸이 손상 안 되도록 조금 에너지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적어지면서 잘 안 흔들립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감정을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 그거 전에 쉬라고. 몸과 마음을 좀 쉬어라. 그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것만 하면 뭐 안 되죠. 안 되죠. 기운의 흐름은 아까 이제 여기 보면 그 특정한 처방이 없어요. 우울증,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울증에 하면 이게 폐가 우울을 주관하잖아요. 폐를 풀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사삼이나 시오나 이런 걸 주는데 어떤 사람 우울이 왔는데 자꾸 짜증을 내. 근데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대왕을 써야 돼요.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너무 흥분도 적당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대왕을 써야 돼요. 똥도 못 누고. 대왕을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지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우울한데 막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욱욱 하니까.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어, 사람이. 이때는 바나, 사인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혈색이 좀 돌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해보니까, 폐를 요거만 자꾸 해가 안 돼. 오장은 폐가 우울을 주관하니까 폐기운을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우울증 환자들, 특히 산후우울증, 제가 케이스 이거 녹화된 거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호사인데, 이 사람이, 어디 큰 간호사던데? 그게 이제 출산을 했는데 수술을 하게 됐나 봐요. 제왕절개겠죠. 뭐 전 모르겠는데. 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출혈이 엄청 돼가지고 뭐 계속 수혈 받고 뭐 그러 하셨대요. 다행히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이제 애도 건강하게 잘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우리 동네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한테 조금 신뢰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방법이 있나? 지금 양방에서는 그냥 쉬어라 얘기하는데 내가 대뜸 얘기해서 피 많이 쏟아서 그렇다고. 데려오시라고. 환기석돈. 이거 녹용 반드시 써야 됩니다. 녹용 한돈 반. 인삼 당귀. 한 제 딱 썼어요. 바로 전화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소파수수 이제 애를 놓고 원래는 이제 이게 포집이라 이게 빠져야 돼. 오로가 빠져야 되는데 오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수술로 이게 안 긁어내야 된다. 근데 부모는 피도 너무 많이 쏟고 이것까지 하기 그렇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환자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환기석돈 쓰고 이게 다 빠졌어요. 빼는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럴 때에는 환기 필요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들어줄 때 확실히 피곤해서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휴식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특정한 처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정하고 기억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개념이 딱 돼 있어요. 자라같이 생긴 건 무서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같이 생긴 놈은 무섭지 않다라는 개념을 다시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이름이 혹시 누가 한 명? 아무나 한 명. 변우석이요. 변우? 변우석이라고 선재하고. 선재. 약간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저도. 그래서 이제 내가 저거 보고 딱 뭐라는 줄 알아? 그 선재라는 사람 보고 딱 보니까 당신 저런 스타일 좋아해? 내가 이랬어. 그래서 이제 말을 얼굴 저 사람 얼굴 저 짐승남이다, 짐승남. 보기에 잘생긴 것 같지. 만나면 저거 짐승이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 선재는 짐승이다. 개념이 딱 됐어요. 개념이 딱 됐는데 이제 바꿔야 되잖아. 선재는 부드러운 남자다. 근데 내가 이제 이미 그거를 내 머릿속에 선재는 짐승이야 라고 딱 고정을 했는데 선재는 이 개념이 바꿔집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윤석열이 개화천선 할 거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절대 개념이란 건 안 바뀝니다. 정치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요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리프레시밖에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은 리프레시, 차단. 어떻게 하느냐? 눈, 코, 귀. 아까 이제 기억을 우리가 새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피부 이런 감각들을 새로운 감각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명상.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 끊는 거예요. 쉬는 거. 딱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시켜보면 잘 안 해. 잘 안 해. 그 다음에 여행.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새로운 감각을 넣고 기억을 넣고 하면 끊어집니다. 100% 끊어지겠습니까? 만서도 뭔가 내 마음이 울적하다. 떠나라. 그 다음에 영화.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책, 음악. 또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건 운동입니다. 내 몸에 어떤 강력한 다른 자극을 넣는 거예요. 산소와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는 거.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는 연애를 하는 겁니다. 피부 감각, 귀 감각, 촉각, 온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 하시죠. 저는 이미 저는 그냥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장난으로 넣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이 올 때 이거를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낮과 밤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낮의 일과 밤의 일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밤에 먹고 놀아야 돼. 다 있고
쫙 놀고 즐겁게, 다만 몸 상하지 않도록 그 즐거움과 희열을 자꾸 몸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 날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착하다가 저녁에 짐승남이 되든, 낮에 짐승으로 살다가 저녁에는 선비가 되든 십선비가 되든 그렇게 여러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요.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연구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 나름대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최근 몇몇 후배분들의 상황을 듣고는 그때 싹 정리가 다,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질문 간단하게 시간이 좀 남으니 한 5분만 질문 받고 마칠게요. 감정에 대해서. 최근에 화난 일이 있는데. 네. 집주인과의 분란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사람이, 이건,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 않느냐,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양의 입장과 음의 입장은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태우 얘가 참 얘가 매부입니다. 이 어떠냐면, 저랑 같이 놀아줄 때는 놀아주는데, 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하세요! 안 합니다. 저기, 혹시, 이렇게, 가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의 입장에서 하는 뉘앙스의 방법과 양의 입장에서 말하는 방법이, 전달법이 다릅니다. 살살 꼬드겨야 됩니다. 여보, 나 이거 백 사도 돼? 베개에서. 백 사도 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내가 아침에, 오늘 샤넬 간다?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 전에, 그래. 방법이 전혀 다른 거. 이게 이제, 같이 잠을 자는 주인공은. 아니죠. 자, 이제 그럼 제가 집주인에 그걸 해볼게요. 뭐가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돼요. 관철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 오셨습니까? 일단은 대우하는 말부터 저는 항상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다 회장이라고 하대요. 회장님, 그 덕망이 있으시고, 해서 아드님도 잘 지내시고 쭉 합니다. 방방 띄워줍니다, 방방. 마지막에 내 요구사항 살짝 넣습니다. 이 물이 좀 안 나오는데. 이번 달은 조금 요즘 저희가 환자도 줄고, 지금 저희 자식이 지금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비굴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한 예를 든 거고, 사람이 좀 이게 귀를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요구사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 참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은 내 고난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건 내 마음인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그걸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 선물을 네가 당근에 팔아? 이거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발달이 그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어. 딱 과장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당근에 팔아. 근데 과장이 그 당근에서 그걸 받네. 그게 이제 가면 와가지고 회사에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제가 지금 집사람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그 샤넬 백과 교환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는 거면, 아니면, 귀한 산삼이
건물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래도 했네요. 뭐 이게 농담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새 남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이 접근하는 방식과 양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양은 흔들어줘야 돼요. 살짝 흥분시켜줘요. 흥분. 그럴 때 내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첨이라고 하면 아첨 맞습니다. 아첨 맞는데, 접근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감정을 유발하는 감정. 저 사람이 난 항상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칭찬해주고,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도 부인들한테 항상 잘해라, 입만. 계속 입으로 칭찬, 이쁘다. 그래야 너는 주말에 쉴 수가 있다. 이쁘다. 주말에 잠깐 나갔다 올게. 이쁘다. 다음부터 저희도 그 말씀으로. 네, 감사합니다.